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급 기능에 있는 바닥 고정이죠. 바닥 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고급 설정이죠. 고급 설정에서 레이어 기본 고급 설정에 기본 설정에 들어가는 고급 모드죠. 고급 모드의 기본 설정, 레이어 높이, 프린터 온도, 그다음 베드 온도, 채우기 밀도, 외벽 두께, 그다음에 윗면 아랫면 두께, 이동 속도, 프린트 속도, 그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 속도, 그리고 서포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바닥 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그 문 램프를 그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불러드릴까요? 어떻게 하죠? 일단 저는 다시 지우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D웍스 데스크탑을 실행시키시고요. 자, 로드를 클릭하셔서 아마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면 문 4인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문 4인치. 자, 얘를 클릭하시고요. 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러옵니다. 자, 아마 지난 시간에 하신 그대로 뒀다면 서포터가 아마 여기 겉에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할까요? 자, 사실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줘? 사용 안 함으로 하고 서포터 편집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만 이렇게 서포터가 생기도록 빨간색으로 색깔을 칠해서 서포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서포터는 잘 생깁니다. 근데 바닥에 고정하는 거, 즉 레프트라고 했죠. 보통 자, 기초 공사를 하는 거죠. 바닥에 출력 전에 좀 바닥을 넓게 깔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출력물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만드는 게 보통 바닥 고정인데, 자, 이 베드 고정에서요, 첫 번째로 보통은 저희는 보통 기본적으로 레프트를 사용하는 걸 권합니다. 근데 기계에 따라 틀리지만 나머지 스커트, 브림, 레프트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 안 함은 뭐죠? 당연히 안 생기는 거죠. 사용 안 함으로 해볼까요? 사용 안 함으로 하고 하면 이제 얘가 다 설명을 해요. 레프트가 없는 파일이어서 형상에 따라 베드에서 떨어지거나 그로 인해 노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드에 떨어지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닥에 안 붙었으니까 베드에서 떨어져가지고 굴러다닐 수도 있고 실타래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가장 많은 이 손상 가는 부분이 노즐입니다. 근데 어떻게 노즐이 손상이 간다고 한다면 볼펜으로 설명할까요? 자, 이렇게 노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쭉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제 손바닥과 이 볼펜 사이가 간격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쭉 떨어지겠죠. 그런데 처음엔 어떻죠? 예, 어쨌든 베드에 붙어서 얘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간격이 막 몇 센치가 아니라 몇 미리 단위입니다. 몇 미리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0.2m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0.2mm니까 어떻게 되죠? 바닥에 붙으면 이제 그려지는데 바닥에 안 붙으면 사실은 이 노즐을 통해서 나오는 필라멘트가 사실은 이 노즐 쪽에 타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조금 3D 프린터가 문제가 생긴 학교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노즐이 떡이 됐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라멘트가 어떻게 했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다가 간격이 얼마 없으니까 타고 올라가요. 노즐 위로. 그래서 노즐을 완전히 감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제가 많이 본 거는 어떤 제품이었냐면 메이커봇의 이제 리플리케이터였습니다.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쓰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한데 사용자가 바닥에 딱 이렇게 붙어서 그리는 걸 봤어야 돼요. 근데 안 보고 원래 이거 출력 잘 나오니까 괜찮아 하고서 출력 딱 걸고서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고 봤더니 얘가 바닥에 붙은 게 아니라 타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노즐 하나를 완전히 필라멘트가 이렇게 완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베드 고정이라고 하는 설정을 줬다고 하더라도 기억하셔야 될 것, 베드 고정 내가 레프트가 됐든 스커트가 됐든 무엇이 됐든 다 설정했다 하더라도 바로 출력 걸고 가는 게 아니라 베드에 정말 그려지는지 재료가 나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출력을 바로 걸었어요. 나오네.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 몇 개, 한 2개, 3개 레이어가 쌓일 때까지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베드를 한 번씩 닦아 주셔야 돼요. 예. 그냥 뭐 없으면 물티슈로 닦지만 있으면 그 기름때 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한 번씩 닦아 주시면 이런 불상사죠. 이런 불상사가 최대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기계의 어떤 컨디션이나 재료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3D 프린터를 오래도록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노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리고 밑에 설명해 주죠. 출력 시작 후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어가 베드에 부착되는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바로 출력을 걸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베드 고정 타입이 사용 안 함입니다. 그리고 서포터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용 안 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변화가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3D 모델 뷰이기 때문입니다. 입체 모양이 이제 3D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출력하는 조형판 안에 들어가는지를 알려주는 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오른쪽 세로줄에 있는 레이어 뷰입니다. 자, 레이어 뷰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까지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G코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얇은 형상으로 인해 출력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옆굽에 형상이 있어서 서포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항상 기본적으로 뜨는 말이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뭐 사실 차이가 없죠. 근데 뭐가 있죠? 바닥에 여기 밑에서 봤을 때 뭔가 파란색이 없습니다. 즉 라프트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그냥 한번 볼까요? 그냥 레이어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움직여서 볼게요. 자, 기억하셔야 될 거. 자, 위에서 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자, 천천히 생기기 시작하죠.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한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점이라는 건 0.3mm 한 점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한 점에서 점점 커졌다가 이제 다시 또 동그라니까 그죠? 다시 모이겠죠. 이렇게 보실까요? 한 점이죠. 점에서 이렇게 커졌다가 다시 이렇게 모이겠죠. 그리고 한 점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떨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바닥 고정을 어떻게 하죠?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보통 저는 사용 안 함이 아니라 베드 고정을 브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브림도 보면 레프트가 없는 파일이어서 형상에 따라 베드에서 떨어지거나 그로 인해 노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력 시작 후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어가 베드에 부착되는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경고가 뜹니다. 일단 확인하고요. 이제 좀 기다리면 되겠죠. 다시 G코드를 만들 테니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을 생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G코드를 만들죠. 자, 이제 거의 다 만들어 가는데요. 자, 볼까요? 자, 브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자, 내가 쭉 내릴까요? 쭉 내리면 자, 여기 청록색으로 보이시나요?
자, 몇 개인지 세어볼까요? 가운데서부터 외곽에서부터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빨간 점은 뭐죠? 예, 모델이 시작하는 점. 모델이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개죠. 10개. 그러면 우리가 0.3mm니까 대충 곱하기 10을 하면은 시작하는 그 점, 첫 번째 점에서부터 한 4m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사실은 자, 출력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죠? 서포터가 없으니까 한 점이잖아요. 0.4니까 공처럼 됐죠. 달인이 공이니까 이렇게 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포터가 필요한데 일단 서포터 부분은 제외하고 바닥 고정에 대한 것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림은요. 자,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브림이라는 말은 모자 챙이라 그러죠. 햇볕을 가리는 이 챙을 말합니다. 챙은 뭐 두껍다면 두꺼울 수 있지만 여기서 3D 프린터에서 말하는 브림이라고 한다면 예, 모델에서부터 붙어 가지고요. 내가 설정한 값만큼 튀어나오는데 두께는요. 레이어 높이와 똑같습니다. 즉 레이어 높이를 0.42로 했다면 브림의 두께도 0.2입니다. 만약에 제가 노즐을 좀 큰 걸 썼어요. 한 1mm짜리 썼어요. 내가 레이어, 즉 적층, 레이어 높이를 1로 잡았다, 1.0mm로 잡았다면 브림의 두께도 1.0이 됩니다. 그래서 브림은 대부분 똑같이 브림은요. 레이어 높이와 동일한 높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잘 쓰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레프트의 서포터를 쓰는 게 아니라 브림의 서포터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단 이게 모양이 좀 붙다 보니까 좀 떼기가 힘든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브림은 사실 서포터가 필요 없지만 출력하는 동안에 출력물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브림은 바닥을 고정해 주긴 하지만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포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이제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건 서포터가 없어도 되겠어라고 판단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대신에 출력하다가 좀 사이즈가 크니까 출력하다 떨어질 수가 있겠네. 그렇다면 브림을 이용해서 출력하다가 떨어지지 않게 하자. 바닥 베드에 고정하자. 즉 서포터가 필요 없고 베드에 고정해야 되는 경우. 다시 서포터가 필요 없고 베드에 고정해야 되는 그 경우에 브림 레이어 높이와 똑같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모자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림은 모델에서 붙어 가지고 이렇게 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에 다시 한번 볼까요? 설정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브림 수가 나와요. 브림 베드 고정에 보면 브림 라인 수라고 나와요. 10. 예, 총 10번이었죠. 그 청록색이 총 10번이었죠. 10번만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베드 고정 타입의 스커트로 가볼게요. 스커트도 똑같은 경고가 뜹니다. 근데 얘도 스커트 라인 수, 스커트 라인 간격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도 그냥 제가 브림 라인 수와 똑같이 스커트 라인 수를 10mm로 잡겠습니다. 스커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자, 스커트 하면 사실은 그 여자분들이 입는 치마 있죠. 팔랑팔랑한 치마를 스커트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브림은 모델에서부터 붙어가지고 일정 간격, 내가 브림 수를 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스커트는 뭐죠? 모델에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팔랑팔랑한 치마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모델에서부터 일정 간격 떨어져서 바닥을 그리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 고정이랑은 상관없어요. 근데 베드 고정에 보면 지금 스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스커트를 선택하시고요. 스커트 라인 수를 1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커트 라인 간격을 뭘로 할까요? 얘도 한 10으로 잡아볼까요? 10으로 잡아서 자 어떻게 결과가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 생성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G코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네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스커트의 라인 수, 아이고, 어디 갔죠? 네, 스커트의 라인 수와 라인 간격을 한번 보세요. 확인하고서 확인해. 자,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자, 어디 갔죠? 오, 다시 안 생겼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 고정에, 자, 스커트를 아까 3으로 돼 있었는데 3으로 바꿔볼게요. 자, 확인 눌렀고요. 이렇게 할 때마다 좀 귀찮죠. 계속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이죠. STL 파일 용량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달처럼 사실은 약간 작은 구멍이 있다면 형상 보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형상 보정할 게 없다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텐데요. 형상 보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자, 확인했습니다. 오, 스커트가 안 생겨요. 왜 안 생기죠? 신기하네요. 자, 왜 안 생긴지 한번 볼까요?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서포터, 스커트 최소 길이, 스커트 라인 수. 아마도 디폴트를 해볼까요? 뭐 한 5 정도 스커트 라인 수를. 네. 자, 이렇게 해서 안 생기면 지난 시간에 불러드렸던 저기 미니언 있죠? 미니언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안 생길 것 같아요. 아마 바닥 부분이 사실은 좀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자, 어쨌든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바닥 부분만 보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게 조금 그렇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큐라 같으면 그 2버전이나 1버전 때에서는 사실은 내가 설정 한번 바꿀 때마다 계속 값이 바뀌었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겨전이 안 생기네요. 자, 그렇다면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불러드렸던 미니언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니언을 가지고 오고요. 자, 지금 미니언 발바닥입니다. 자, 우리가 설정할 거는 세팅에서 바닥 고정의 스커트의 스커트 라인 수는 자, 10번으로, 그 다음에 스커트 라인 간격은 3번으로 해서 적용하고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미니언도 여기 엉덩이 쪽에 사실 형상 보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아마 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사슴반지로 할 걸 그랬나요? 사슴반지가 훨씬 더 형상 보정 부분이었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오케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사슴반지로 할게요. 자, 어디 있죠? 링 타이거밖에 없네요. 아닙니다. 제가 미니언으로 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바꿔서 없어요. 그래서 자, 일단 G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볼까요? 자, 발바닥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보는 게 제일 빠르죠. 자, 보세요. 아까 설정이 어떻게 돼 있었죠? 베드 고정해 보면 스커트 라인 수가 10입니다. 빨간색, 노란색이 미니언의 발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숫자를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커트 라인 수는 10이에요. 10. 근데 라인 간격을 3으로 돼 있습니다. 얘를 한번 0으로 바꿔볼까요?
자, 0으로 바꿨을 때 이 스커트 라인 간격이 뭘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 이렇게 한번 보이세요? 스커트 라인 간격은요, 모델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질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0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랑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 브림하고 똑같습니다. 모자창, 브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럼 브림만 있으면 돼. 조금 스커트는 왜 필요할까요? 사실은 스커트는 제가 알기로는 이 스커트가 사실은 어디에 쓰이냐면, 노즐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또 막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조금 출력하다 보면 필라멘트를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필라멘트를 어떻게 보면 뚫는다고 할까요? 자, 뚫기 위해서 또 익스트루더죠. 익스트루더에 사용하던 열의 어떤 영향을 받은 필라멘트를 뽑아내기 위해서 스커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10이죠. 그러니까 4mm 떨어져 있죠. 그래서 스커트는 보통 브림이랑 구분하는 게 뭐냐면 다 똑같은데 높이도 똑같고, 즉 레이어 높이랑 똑같이 한 층만 쌓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스커트는 모델에서부터 내가 설정하는 간격만큼 떨어져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어떻게 바닥 고정하는 거고요. 브림은 내가 모델에서 딱 붙어서 모델에서부터 내가 설정한 숫자만큼, 라인 숫자만큼 외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뭐죠? 이 바닥 구정에서, 예, 레프트를 한번 볼까요? 자, 레프트 크기, 간격 뭐 이렇게 나와요. 뭐 높이도 있고 에어갭도 있는데, 자, 일단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해볼게요. 자, 딴 거 없이 레프트라고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 바닥을 보면 되겠죠. 예, 미니언의 스커트나 브림은요, 처음부터 발바닥 모양이 있었죠. 빨간색, 노란색의 어떤 외벽을 그리는. 근데 얘는 없어요. 없죠. 뭐가 있죠? 예, 파란색. 자, 보세요. 점점. 그리고 한 레이어 7번째쯤 되니까 뭐예요? 실제로 모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이제 한 6번까지죠. 자, 몇 번인가요? 아이고. 이렇게 쭉 형상이 올라가죠. 예. 레프트는 모델 면적만큼, 예, 면적에서 물론 일정 간격 더 크게 뽑습니다. 크게 뽑아가지고, 예, 바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더 튼튼할까요? 스커트, 브림, 레프트, 어떤 게 튼튼할까요? 실제로 튼튼하기는 레프트가 제일 튼튼합니다. 그러나 레프트를 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발바닥이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엄청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면적을 그리는, 레프트를 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 속도를 사실은 바꿨던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레프트를 그리는데, 자, 진아 씨 혹시 기억나세요? 디어링 그 사슴반지 할 때 여러 개를 뽑을 때 제가 일부러 막 배치를 붙였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파란색 레프트를 말씀드리면서 이 레프트가 가급적이면 뭐 옆에 있는 거랑 좀 붙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좀 막 제가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너무 붙이니까 또 자석처럼 밀려나고, 그래 또 가지고 오면은 와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죠 붙였는데, 그래서 이제 레이어 뷰에서 봤는데 또 레프트가 안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어떤 걸 바꿔주면 되냐면, 베드 고정에 보면 레프트 크기라고 있어요. 얘를 한 5 정도로 바꿀까요? 5 정도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서부터요. 지금 여기 회색 보이시나요? 자, 미니언의 발에서부터 5mm입니다. 5mm 더. 아까 2mm였죠. 예, 지금 5m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조금 더 키우면 사실은 이 발바닥 발 모양 두 개 더 붙일 수 있겠죠. 한 번 더 바꿔볼까요? 그러면 제가 베드 고정에서 레프트 크기를 5가 아니라 한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모델에서부터 한 10mm 정도 더
그러니까 1cm죠. 1cm 정도 크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우리 파란색의 레프트죠. 레프트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아예 한 덩어리가 돼버렸죠.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은 훨씬 좋습니다만, 사이즈가 커지면 출력 사이즈가 이제 조형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사이즈의 최대 사이즈인데, 거기에서 1cm면 사실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한 5mm 정도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디폴트는 2mm 잡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5mm 정도로 씁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대충 이렇게 붙이더라도 똑같은 걸 여러 개 뽑았을 때 뭐 대충 붙이더라도 레프트는 한 장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팅에서는 이제 베드 고정해서 베드 레프트 크기는 모델에서부터 모델 끝에서부터 5mm 정도만 더 넓게 판을 작은 기초공사라고 보통 제가 표현하죠. 기초공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요. 다음부터 미니언으로 해야겠네요. 미니언이 훨씬 더 빠르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쭉 했을 때 여기 닿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죠? 자, 쭉 모양이 올라가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좀 더 출력물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출력 중간에 떨어질 확률이 적습니다. 단 시간이 더 걸린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까지 고급 설정 또는 3D 웍스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데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간편 모드, 고급 모드, 그리고 고급 모드에 들어가서도 뭐 기본 설정, 외벽, 속도 꼭 아셔야 될 것들, 뭐 서포터랑 바닥 고정까지, 베드 고정까지 한다면 총 11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걸로 이제 더 출력을 잘하고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 간편 모드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이거죠. 자, 다시 한번 고급 모드 볼까요? 자, 고급 모드의 기본 설정에서 레이어 높이, 노즐 온도, 여기 베드 온도, 채우기 밀도, 그 다음에 외벽 두께, 그 다음에 윗면 아랫면 두께, 그 다음에 프린터 속도, 이동 속도, 첫 번째 레이어 속도, 그 다음에 서포터에서는 뭐가 있었죠? 베드에 닿는 곳만, 그 다음 모든 곳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베드 고정, 스커트, 브림, 레프트가 있죠. 자, 스커트는 그냥 모델에서부터 일정 간격 띄워서 선을 긋는 거라서 사실 바닥 고정과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냥 어떤 노즐에 있는 재료를 그냥 일정 부분 빼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브림은 모자챙입니다. 모자도 어떻죠? 쓰면은 이마에 딱 붙어 있잖아요. 모자 창이라고 하죠. 챙이 붙어 있죠. 그래서 모델에서부터 내가 설정한 값만큼 붙은 상태에서 밖으로 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고정해 주는 거고요. 레프트라고 한다면 전기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판. 기초공사죠. 기초공사하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올리잖아요. 기초공사 여기다 했는데 올리는 거는 뭐 건물을 다른 데 짓는 게 아니라 기초공사 한 곳에다가 건물을 올리죠. 그래서 좀 더 두껍고 바닥에 잘 붙어 있게 하는 건 레프트입니다. 물론 기계 종류에 따라서 레프트를 사용했을 때 레프트와 모델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제 에어갭이라고 하는 설정을 손을 대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신도리코 프린터들은 대부분 잘 떨어져요. 베드 레벨링만 잘 맞춰도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장치를 쓰고 계신데 레프트랑 저기 모델이랑 아무리 에어갭을 줘도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베드 레벨을 다시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레프트가 이제 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초보라면 서포터는 모든 곳으로 하시고요. 베드 고정은 레프트로만 하셔도 웬만큼 다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베드 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베드 고정 이해가 되시나요? 스커트, 브림, 레프트 세 가지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레프트만 쓰셔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신도리코가 아니라 다른 기종을 쓰고 계시다면 레프트를 하기 전에 베드 레벨링, 바닥의 수평부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닥에 아무리 에어갭을 주더라도
베드의 바닥에 수평이 조형판 된 수평이죠. 수평이 맞지 않으면 아마 출력하고 난 뒤에도 모델과 레프트를 분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새롭게 출력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